네, 북한에서 송환된 원비어의 사망 소식이 들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CBS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잇따른 악재 속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앞둔 터라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당시 문 대통령의 인터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네. 제가 소개하고 죄송합니다.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이게 첫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언론 인터뷰를 가진 건 처음인데요. 그 대상이 예상대로 외신이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첫 미국 순방을 앞두고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를 한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게다가 사드 문제, 원비어 사망 문제,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 논란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이런 대북 문제에 대한 발언이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내 북한과 대화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김정은 핵과 미사일로 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 트럼프와 유사하다라는 말도 했고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인터뷰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And just because we believe that dialogue is necessary does not mean that we have to be impatient for dialogue. And so, what I hope to achieve by the end of this year is to draw North Korea out to the table for negoti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and strong sanctions and pressure. 네, 잠시 전에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을 만나겠다, 대선 때 김정을 직접 만나겠다 이렇게 했던 얘기를 좀 접어들이는 모양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가능하느냐 이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보면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 첫 번째 전제가 북한은 미국을 제1의 대상으로 좀 삼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 그 미사일의 그런 비거리에 상당히 북한이 집착하는 이유도 이런 미국의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은 최근에 원비어 씨가 이제 사망하면서 이제 대화 국면이 좀 많이 많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압박 국면, 대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조건만 맞는다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북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화를 하자라고 하더라도 먼저 미국이 제1의 대화 대상으로 북한이 보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너무 경색 국면에 들어서 있으면 이 대화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첫 번째 분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김정은이 아버지인 그 김정일보다 좀 더 폐쇄적인 인물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가능하겠냐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요. 미국과 북한에 동시에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북 관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을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여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라는 이 단어를 함께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너희 미국과 절대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갖춰져 있다 하는 면모를 뽐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를 줬냐.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줬는데 이 단어, 이 억구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할 경우에는 기꺼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햇볕 정책, 일종의 햇볕 정책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와 대화를 하자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어저께 전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고 있다. 이 뻥을 치고 있다는 게 방송 용어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옮겨드렸는데요. 이현수 기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그 어감도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So I believe what Kim Jong-un would want the most is to have a security guarantee for his regime.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im Jong-un continues to make the bluff with hi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deep inside he is actually yearning or wanting dialogue. But in the end,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have a dialogue with North Korea.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재미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뻥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체제 유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을 거다. 즉, 공격용으로 핵과 미사일로 뭔가 도발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 속마음을 들어보려면 결국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듣기에는 뭐 뻥을 친다, 약간 강도 높은 말이 나오지만 결국은 북한과 마주 앉아서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대화로서 풀어야 한다라는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핵미사일이 위협이 없다는 것인지 저 말 듯이 뻥을 친다는 게 위협은 있지만 실상 대화를 위한 협상용이라는 것인지 이건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현수 기자 보기에는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 부분을 아마 모호하게 흐리면서 북한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그렇죠. 띈 것이다. 지금 이 핵과 미사일 자체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로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고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바라는 건 뭘까? 만나서 들어봐야 한다. 즉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종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인터뷰를 진행한 CBS 진행자, 논란이 된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물고 늘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That my special advisor made such comments. Professor Moon is not a permanent advisor, so my relationship with Professor Moon is rather informal. Professor Moon is an academic, and he continues to be freely active as an academic, and sometimes when I need his assistance, I will ask him for his opinion on. 나는 그 선거 과정에서 During my campaign, I have not mentioned the downsizing or adjusting of Korea-U.S. combined military.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답변 내용 보시면 대선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정치데스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사실은 무언가요? 지난 4월 27일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대선 기간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북한이 우선 핵 동결하고 그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조금 조정하거나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상응하는 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조정 및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어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한 어떤 입장 변화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위치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대선 전에는 대선 기간에는 타겟인 진보층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4강 외교를 비롯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껌껌이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황뿐 아니라 이 어떤 전 세계적인 상황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상황에서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문정인 특보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내걸었죠. 북한이 우선 핵 동결을 하고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걸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문정인 특보 발언과는 약간 그 결에서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또 핵을 폐기 동결 조치를 한다면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항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좀 접어들이는 모양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좀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가능하느냐 이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보면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 첫 번째 전제가 북한은 미국을 제1의 대상으로 좀 삼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 그 미사일의 그런 비거리에 상당히 북한이 집착하는 이유도 이런 미국의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은 최근에 원비어 씨가 이제 사망하면서 이제 대화 국면이 좀 많이 많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압박 국면, 대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조건만 맞는다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 밝힌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북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화를 하자라고 하더라도 먼저 미국이 제1의 대화 대상으로 북한이 보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너무 경색 국면에 들어서 있으면 이 대화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첫 번째 분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김정은이 아버지인 그 김정일보다 좀 더 폐쇄적인 인물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가능하겠냐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요. 미국과 북한에 동시에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북 관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내 북한과 대화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김정은 핵과 미사일로 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 트럼프와 유사하다라는 말도 했고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인터뷰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And just because we believe the dialogue is necessary does not mean that we have to be impatient for dialogue. And so, what I hope to achieve by the end of this year is to draw North Korea out to the table for negoti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and strong sanctions and pressure. 네, 잠시 전에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을 만나겠다, 대선 때 김정을 직접 만나겠다 이렇게 했던 얘기. 네, 북한에서 송환된 원비어의 사망 소식이 들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CBS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잇따른 악재 속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앞둔 터라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당시 문 대통령의 인터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예, 그래 주시죠. 예. 제가 소개하고 죄송합니다. 영상을 네.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이게 첫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이랑 대통령 취임 후에 언론 인터뷰를 가진 건 처음인데요. 그 대상이 예상대로 외신이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첫 미국 순방을 앞두고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를 한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게다가 사드 문제, 원비어 사망 문제,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 논란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이런 대북 문제에 대한 발언이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을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여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라는 이 단어를 함께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너희 미국과 절대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갖춰져 있다 하는 면모를 뽐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를 줬냐?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줬는데 이 단어, 이 어구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할 경우에는 기꺼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햇볕 정책, 일종의 햇볕 정책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와 대화를 하자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어저께 전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